자식에게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음식을 해주면 짜다고 했고, 집을 꾸미면 낡았다고 했고, 말을 하면 잔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6개월 후 며느리가 이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평안하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오늘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박순자 씨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사는 72살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그리고 손주 둘. 박순자 씨는 특별히 자식들에게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주말에 한 번씩 얼굴 보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올 때마다 박순자 씨는 작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3번이나 가서 제일 좋은 갈비를 골랐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다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갈비찜에 설탕 안 넣어요. 건강에 안 좋대요. 박순자 씨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탕을 조금밖에 안 넣었는데 며느리는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말만 했습니다. 예전에 박순자 씨였다면 길게 설명했을 겁니다. 아니야, 나는 설탕 조금밖에 안 넣었어. 너희들 건강 생각해서 다 줄였다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3초, 5초, 10초. 며느리는 불편해졌습니다. 박순자 씨의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대답이다. 왜 박순자 씨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하면 본능적으로 입을 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과거를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는 사람은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 길게 설명하면 할수록 자식들의 귀는 닫힙니다. 박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6개월 전까지는 말이죠. 6개월 전 박순자 씨는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에 대해 뭐라고 했을 때 박순자 씨는 길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엔 싱겁다고 해서 간을 맞췄는데 이번엔 또 뭐가 문제야?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식들은 날 이렇게 대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고민 끝에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도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아니 거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조용해지기로.
침묵에는 말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식이 무례한 말을 할 때, 부모가 조용해지면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아, 내가 선을 넘었구나. 자식들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침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딱 한마디를 더해야 합니다. 박순자 씨가 사용한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끝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례한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먹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라. 짧은 한마디가 긴 설교보다 강합니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긴 설명을 했을 때를 자식들이 귀를 막지 않았습니까? 듣는 척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며느리가 어머님 집은 왜 이렇게 낡았어요? 라고 말하면 엄마 집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손주가 할머니 집 와이파이 느려요라고 투덜대면 할머니한테 그런 말하면 할머니 마음 아파. 한 문장입니다. 많아야 2문장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도를 지킨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하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더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허물을 지적하는 말은 나의 잘못을 고백하듯 조심스럽게 해야 겨우 상대에게 닿는다. 한마디를 할 때 감정을 빼야 합니다. 화를 내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울면서 말해도 안 됩니다. 서운한 표정으로 말해도 안 됩니다.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전달하세요. 박순자 씨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이 문장을 10번, 20번 반복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게, 서운하지만 비난하지 않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 벗어날 수 없지만 스스로에게서도 벗어날 수 없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비판은 집으로 날아오는 비둘기처럼 돌아온다. 감정으로 말하면 그 감정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차분하게 말하세요. 그것이 전달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들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과거를 꺼냅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내가 너를 키우면서, 내가 어렸을 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자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은 자식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더 반항합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엔 과거를 들먹였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에 불평하자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줬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제 박순자 씨는 현재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례해. 지금 이 순간 엄마가 상처받아.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귀를 엽니다. 자, 그럼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침묵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자식이 변명하려 해도 듣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박순자 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며느리가 말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제 말은요. 박순자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입은 화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침묵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듭니다. 뭔가 말로 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으세요. 그 침묵 속에서 자식들이 생각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엄마를 화나게 했구나.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한마디 하고 침묵하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례해집니다.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똑같이 대응하세요.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박순자 씨의 아들은 한 달 후 다시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TV 좀 바꾸세요. 화질이 별로예요. 박순자 씨는 똑같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쓰는 물건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란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일관성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변하지 않는 원칙. 이것이 자식들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당황합니다. 두 번째엔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쯤 되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쯤 자식들이 먼저 조심합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은 이것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쥔 것이 아니라 놓은 것을 통해 큰다. 자식에게 한마디를 하는 것은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 이 선을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무례한 것은 자신이 경계선을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모니까 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뭐든 받아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지 않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이것을 자식들이 알아야 합니다. 경계선을 긋는다고 해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욕망의 부재다. 우리는 자식의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하나의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며 칭찬은 사람을 가까이 하게 한다. 한마디를 하는 것은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은 품격을 잃는 것입니다. 박순자 씨는 이제 당당합니다. 자식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단호하게 자신의 선을 지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품격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단단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태도로 보여주세요.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자식들은 부모의 품격을 봅니다. 화내고 소리 지르는 부모가 아니라 차분하고 단호한 부모를, 그런 부모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의 집에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박순자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님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엄마 역할만 하는 분으로 봤어요. 제 밥 해주는 사람, 제 빨래 해주는 사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를 높여주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낮춰주는 자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 한마디를 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을 한 사람으로 봤어요. 어머님도 감정이 있고, 어머님도 상처받고, 어머님도 존중받아야 하는 분이라는 걸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제가 평생 어머님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박순자 씨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한마디의 힘이 이것입니다. 며느리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태도로,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그리고 아들도 변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박순자 씨를 대할 때 조심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박순자 씨가 무엇을 해도 먼저 고맙다고 말합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한테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단 한마디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이 무시하는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조용해지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지금 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례하다는 거 알고 있니? 감정을 빼고 과거를 들먹이지 말고 말한 후엔 침묵하세요. 그리고 일관되게 반복하세요. 이것이 경계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가 아니라 익어갑니다. 여러분은 이제 익어가고 있습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기에 모든 곳에 이른다. 오늘부터 더 조용해지세요. 그것이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감사합니다.